네, RPM 119쪽의 854번 문제입니다. 연립부등식의 해가 요렇게 됐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연립부등식을 좀 풀어볼 건데 뭐 첫 번째 거는 고민할 거 없이 x 플러스 5에 x 마이너스 2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얘는 x가 마이너스 5에서부터 2까지 요렇게 돼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식, 자, 이 두 번째 식을 인수분해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K가 껴있지만 식을 잘 보면 인수분해가 가능한 모양이거든요. 일단 뒤에 있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요 마이너스로 묶을게요.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곱했을 때 얘가 되고 더했을 때 얘가 되는 그런 두 개의 값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볼게요. K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 그러면은 얘랑 얘를 둘이 곱하면은 얘가 나오겠죠. 그리고 둘이 더해보면 이 마이너스 1이랑 2가 계산되면서 얘가 나오겠죠. 그쵸? K가 껴있더라도 우리는 숫자를 인수분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인수분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플러스죠. 그리고 x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좀 고민이 돼요. 왜냐? 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값과 1이라는 값 중에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죠. 그쵸? 그래서 두 가지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이거는 x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로 풀릴 수도 있고요. 또는 x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풀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 중에서 1번이냐 2번이냐를 판단할 때는요 얘를 보시면 돼요. 이 연립부등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 얘와 얘의 공통 부분이 1과 2 사이에서 만들어졌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이 부등식이 이렇게 풀려버리면 얘는 1과 2 사이의 범위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쵸? 그럼 절대로 이런 해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죠? 1보다 작은 범위니까 x가. 네.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기 지금 x가 1보다 크다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둘 중에 x가 1보다 크다가 들어있는 얘가 맞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가 맞는 거고 얘가 틀린 거고. 그럼 우리는 요거다라고 생각하고 자 이제 그래프를 좀 수직선을 그려볼게요. 자 수직선에 여기 마이너스 5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이 있고요. 그리고 2가 있어요. 너무 이쪽에다 그렸나? 자 마이너스 5가 있고요. 1이 있고요. 2가 있어요. 그럼 마이너스 5에서부터 2까지 요거는 확실하게 있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부터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까지니까 얘가 요렇게 가가지고 요런 식으로 떨어져 줘야 요렇게 떨어져 줘야 그래야지 요 부분이 공통범위가 되면서 1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요런 해가 정확히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런 그림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라는 녀석이 적어도 얘보다는 오른쪽에 지금 그림에서처럼 오른쪽에 찍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다가 k 값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조금 해주면 2보다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큰 거니까요. k 넘기고 2 넘기면 k는 마이너스 4보다 크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마지막에 부동을 왜 뒤집었죠? 네, 이게 맞죠? 네, k는 마이너스 4보다 작다.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855번 문제입니다. 이번에도 연립부등식의 해가 지금 요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수직선을 먼저 그려볼까요? 자, 어떤 그림이 만들어져야지 저런 해가 나올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되고 2 있고 3 있다. 그리고 또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등호가 안 붙어 있는 애들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등호가 붙어 있죠. 그쵸? 등호가 붙어있는 애들은 붙어있는 애들끼리 하나의 부등식에서 나왔을 거고 등호가 안 붙어있는 애들은 안 붙어있는 애들끼리 같은 부등식에서 나왔을 테니까 결국 이걸 종합해보면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아요 라는 부등식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
요렇게 아마 요렇게 두 개의 부등식의 해가 섞이면서 요런 해가 발생했겠구나. 이런 거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파란색으로 쓴 거는 x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3 사이다. 요런 해가 나온 거고요. 초록색으로 쓴 거는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해가 나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요런 해가 나왔다는 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얘기고 전개까지 시켜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답니다. 당연히 얘겠죠. 아이고, 얘겠죠. 네. 그대로 비교해 보시면 a는 3이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고 자, 요 초록색으로 쓴 거는요. 요런 해가 나오려면 x-2로 인수분해가 되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써져 있었을 거예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게 당연히 얘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러면 b 값은 없네요. b가 0입니다. 그래서 a 플러스 b의 값도 3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해가 나오는 상황을 먼저 수직선에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a, b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네, 856번 문제입니다. 조금 문제가 복잡해 보이는데 우선 첫 번째 부등식은 뭐 복잡할 게 없죠. 얘는 그냥 전개를 한번 시켰다가 x 넘어가면 x가 되겠고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러면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2 자, 사이값이니까 x가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다. 자,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풀렸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부등식 자, 요 녀석도요.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인수분해가 지금 가능합니다. 그쵸? 인수분해를 또 잘 하라고 친절하게 마지막 부분을 이렇게 괄호 두 개의 모양으로 딱 써줬죠? 그러면 괄호 두 개 그대로 이렇게 짠짠 보시고 얘네 둘한테 더해서 이렇게 마이너스 2k가 등장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둘 다 마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이 더해보면 여기랑 똑같이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 거냐면 x-k 플러스 3 그리고 x-k-5 자, 요렇게 인수분해가 돼가지고 이게 0보다 커요. 그럼 우리는 요것과 요것의 양 끝값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양 끝값인데 누가 큰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죠. k-5가 당연히 작은 값이고요. k 플러스 3이 큰 값입니다. k랑 관계없이 그죠? 그러면 x는 k-5보다 작다 또는 k 플러스 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부등식의 해와 두 번째 부등식의 해 자, 이 두 개를 이제 수직선에 그려볼 건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이 연립부등식에 해가 없었으면 좋겠다가 목표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그려졌다면 해가 없으려면은 자, 요 범위가 그럼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k-5가 요쪽에 있어가지고 x가 k-5보다 작다 이렇게 가고요. k 플러스 3도 요쪽에 있어가지고 x가 k 플러스 3보다 작다 이렇게 가는 상황을 지금 문제에서는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k 플러스 3은 2보다는 커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k-5는 마이너스 3보다 작아야 되겠죠. 네. 엄밀하게 말하면 얘가 여기 이 위에 포개어지더라도 k 플러스 3을 싹 잡아다가 여기 위에다가 딱 올려 놓더라도 어차피 얘는 색칠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공통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에서 원하는 해를 갖지 않는다가 계속 유지된단 말이죠. 얘가 얘랑 같아도. 그래서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고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k-5가 이거 위에 딱 올라와도 하나는 색칠이 되어 있지만 하나가 색칠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통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도 등호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k의 범위 나왔네요. k가 2보다 작거나 같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 네,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최대값, 최소값 각각 2하고 마이너스 1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답은 3이 되겠습니다. 857번 문제입니다. 둔각삼각형이 된다라고 조건이 좀 간단하지만 우리가 꼼꼼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세 변의 세 값이 모두 변의 길이가 돼야 되잖아요. 변의 길이라는 거는 적어도 0보다는 크다가 만족이 돼야 되는 거니까 셋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인 n-5도 일단 0보다는 커야 돼. 이게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삼각형의 성립 조건이 있죠. 세 변의 길이 사이에 적어도 이것은 만족해야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조건이 있죠. 네, 뭐냐면 세 변 중에 가장 긴 변이 지금 여기서는 n 플러스 5가 되겠죠. 가장 긴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작아야 된다가 그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삼각형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는 한 변은 10cm짜리고요. 한 변은 3cm짜리, 한 변은 3cm짜리. 자, 이런 거 세 개 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어라 그러면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어요. 그쵸? 얘가 너무 길기 때문에 3짜리 3짜리를 끝에다가 이렇게 붙여봤자 얘가 이렇게 되지 못하죠. 이렇게 돼야지 삼각형인데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닿고 싶은데 닿질 못해요. 네. 그래서 가장 긴 변의 길이는 적어도 나머지 둘의 합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얘가 뭐 한 7 되고 얘가 한 4는 돼가지고 얘네 둘이 더한 게 이거를 넘어가야만, 그래야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따라서 지금도 가장 긴 변의 길이보다는 나머지 둘의 합이 더 커야 됩니다. 이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자, 세 번째 조건이 이제 둔각삼각형의 조건인데, 자, 여러분 일단 둔각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게 좋겠죠?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를 우리가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C제곱은 A제곱 플러스 B제곱하고 같다가 성립되면 이게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근데 이 상태에서 A하고 B의 길이는 그대로인데 C의 길이가 좀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지금 B가 이렇게 있고 A가 이렇게 있는 상태인데 C가 길어져요. 빗변의 길이가 길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면 A, B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벌어질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하면 요 각이 C가 여기서 혼자 길어지면 C가 이렇게 길어지면 얘랑 만나기 위해서 A는 이렇게 누울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요 각이 둔각이 만들어지고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C제곱이 나머지 둘의 제곱의 합보다 더 클 때가 바로 이게 둔각 삼각형이 만들어질 조건입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에 적용을 시키면 자, C라는 게 가장 긴 변을 말하는 거니까 n 플러스 5의 제곱이 자,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이게 똑같으면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고요. 얘가 더 크면 둔각삼각형이 됩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다 고려해 봐야 되는 문제가 되겠어요. 첫 번째 조건 정리하면 이렇게 되고, 자, 두 번째 조건 정리하면은 n 하나씩 지워버리고요. 넘어가면 n이 10보다 크다네요. 요렇게 요게 두 번째 조건이고요. 자, 세 번째 조건도 전개시켜서 정리를 하면 n제곱 하나 없어졌을 테니까 10n 플러스 25도 없어지겠다. 그죠? 25도 없어지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0n이 되고 여기 플러스 n제곱이 될 거예요. 그러면 n제곱 마이너스 20n이 되니까 n으로 묶어가지고요. n 마이너스 20 자, 사이값이죠. n은 0부터 20까지가 됩니다. 요렇게. 그래서 1번, 2번, 3번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부분을 찾을 거니까 자, 수직선 그려가지고 5, 10, 20, 0도 필요하네요. 0. 자, 그럼 5보다 크다. n이 5보다 커요. 그 다음 10보다 크다. n은 10보다 크다. 자, 마지막으로 n은 0부터 20까지니까 0에서부터 20까지. 자, 요렇게 옵니다.
그러면 세 개의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니까 우리는 세 줄이 겹쳐지는 부분을 찾으면 되겠죠. 그죠? 세 줄이 겹쳐지는 부분 어딘가요? 여기네요. 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n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그걸 만족하는 자연수 n의 개수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11, 12, 13, 14, 15, 16, 17, 18, 19 네, 9개가 되겠습니다. 9개. 예전에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들이 좀 필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죠. 네, 858번 문제입니다. 자,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육면체가 있었대요. 이렇게 하나 그려보면 한 모서리의 길이가 a니까 a였겠죠? 그럼 이 친구의 부피는 a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가로의 길이를 이만큼 줄였어요. 가로라는 건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가로의 길이를 이만큼 줄여가지고 이렇게 가로가 변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건드렸다는 얘기가 없으니까 세로는 그대로 a. 그 다음에 높이, 여기가 높이인데 높이는 3cm만큼 늘렸어요.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게 원래 넓이고 이게 변화된 넓이인데 이 새로운 넓이가 원래 부피보다 넓이라고 했네요. 부피죠, 계속. 자, 이 새로운 부피가 원래 부피보다 작아야 돼요. 이렇게 되는 모든 자연수 a 값의 합을 구하시오. 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제일 하고 싶은 게 a를 지우고 싶죠. 그쵸? 근데 원래 문자로는 막 지우면 안 되니까 이거 지워도 되나? 이게 고민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a가 자연수인 상황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양변에 a를 하나씩 지우더라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부등호의 방향도 그대로 유지하면 되고요. 그래서 a를 하나씩 지워주면 a 제곱 그리고 여기는 a-2 그리고 a 플러스 3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전개시키면 a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6이 되죠. 플러스 a 마이너스 6이 되죠. 그러면 a제곱 이렇게 지워버리면 a는 결국은 6보다 작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연수 a 값이라고 했으니까 1, 2, 3, 4, 5가 되겠죠. 1, 2, 3, 4, 5. 그래서 1, 2, 3, 4, 5 더하면은 답은 15가 되겠네요. 근데 요 생각을 해야겠네요. a 값이 3cm 아니 2cm만큼 줄일 수 있어야 되네요. 그쵸? 만약에 내가 요 범위만 보고 a 값을 1, 2, 3, 4, 5다 라고 말해버리면 만약에 a가 2면 가로의 길이를 2cm만큼 줄일 수가 없죠. 네, 그쵸? 2cm만큼 줄일 수가 있으려면은 일단 a는 2보다는 커야 되네요. 그쵸?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얘는 탈락이 되겠고 3, 4, 5만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더하니까 답은 12가 되겠네요. 네, 859번 문제입니다. 가로의 길이가 10m고요. 세로의 길이가 7m인 직사각형 모양의 화단에 폭이 xm인 길을 만들었어요. 길의 넓이를 구할 때는 전체 넓이에서 안에 있는 요 화단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죠? 전체 넓이 구하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가로의 길이가 10에다가 왼쪽에 x, 오른쪽에 x, 2x 더한 거고요. 세로의 길이도 7에다가 위에 x, 밑에 x 이렇게 더한 거기 때문에 전체 넓이는 10 플러스 2x 곱하기 7 플러스 2x가 되겠고 그 중에서 이제 가운데 있는 그 화단의 넓이만 싹 빼주면 나머지가 다 길의 넓이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가운데 있는 화단의 넓이 70을 빼겠습니다. 그러면 전개시키면 4x 제곱이 되고요. 20x에 14x니까 34x 그리고 상수항이 70인데 여기서 70을 빼버렸으니까 요게 그대로 길입니다. 길의 넓이. 그럼 이제 우리는 요 길의 넓이가 4x제곱 플러스 34x라는 길의 넓이가 60 이상 168 이하가 되도록 이렇게 놓고 문제를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부터 볼까요? 일단 한번 2로 나누고 가는 게 낫겠네요. 그럼 2로 한번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되니까 여기도 같이 나눠서 84. 네, 그럼 왼쪽 식부터 보면
요 부분은 2x제곱 플러스 17x 마이너스 30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인수분해가 되나요? 10하고 3으로 하면 되겠네요. 1, 2에 10하고 3으로 해서 얘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하면은 20 빼기 3이 돼서 1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0과 2분의 3의 양끝값,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0보다 작거나 같다, 그리고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자, 우리가 이런 음수값들 굳이 가져갈 필요 없죠. x는 양수니까 길이니까요. 이거는 그대로 버려버리고, 네, 요렇게가 왼쪽 부분의 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 요 부분도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여기다 풀게요. 그러면은 2x 제곱에 플러스 17x 마이너스 84. 자, 요것이 0보다 작거나 같다인데 1, 2에 자, 얘는 인수분해가 뭘로 될까요? 84. 네, 얘는 12하고 7에다가 부호를 이렇게 주면 되네요. 그쵸? 네, 24하고 마이너스 7. 네, 그래서 x 플러스 12,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7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x의 범위는 마이너스 12에서부터 2분의 7까지가 되겠죠. 물론 지금도 이 음수 구간은 버리셔도 됩니다. 0 이상으로 바꿔서 풀어도 돼요. 근데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에 얘네들의 공통범위를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얘네들의 공통범위는 2분의 3 이상, 2분의 7 이하 이렇게 풀릴 거고, 그럼 A값, B값이 2분의 3과 2분의 7이니까 둘이 더해주면은 답은 5가 되겠습니다.